안녕하세요. EBS 김두현입니다.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드디어 선생님이 그동안 2015년부터 EBS에서 수능과 내신 강의를 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꼭 채워줘야 될 빈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수학2면 수학2, 수학1이면 수학2 이런 직접 연계되는 내용 말고 간접 범위에 있는 내용들 중에 꼭꼭 채워주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중학도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EBS에서 수능 강의할 때 선생님 중학도형 선생님 수능 개념에 있는 기하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물어봤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EBS 강의 가면 선생님 강의에 이미 2021년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도형에 대한 강의가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또 왜 따로 녹화하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좀 더 개념을 선생님이 좀 더 세분화해서 개념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수능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중학도형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내가 중학교 때 도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형 누나들이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문제, 내신 문제, 활용 문제에서 이렇게 중학도형이 쓰이는구나.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번에 정말 크게 마음먹은 강의와 교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시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냐면요. 여기 있는 쌤 19부터 30번까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중간에 보면요.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다양한 공식이나 등적 변형의 활용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왜 이게 쌤 19부터 시작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 앞에 해당하는 쌤 1번부터 18번째까지는 고3 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고교 수학 상식 같은 내용들을 선생님이 구성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 상식 부분들을 먼저 1번부터 18번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발간된 책 이름이 바로 갑툭튀인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다시 이 책을 만들까 말까 고민 중이지만 일단 우리 제자들에게 강의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중학도형부터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요. 직각삼각형 파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쌤 19번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 내용이 우리 고등학교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 여기 간단하게 2020 10월 시행 학력평가에 출제됐었구나. 그럼 최근 한 3개년 안 나왔나?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기출문제들이나 연계교재에서 봤었던 문제들을 넣으면서 그냥 대표적인 문제가 이때 나왔었구나. 이지만 사실 매년 나왔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우리 관련된 직각삼각형의 성질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아마 우리가 나이가 환갑이 돼서도 기억할 만한 건데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AB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읽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통해서 미리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린 강의에서 이 도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을 낀 각을 우리가 C라고 할 때 이 각에 대한 대변을 스몰 c라고 하게 되면 그 빗변의 길이 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A와 B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쓰게 되면 각 C가 직각이면 빗변의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쉬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수준 그대로 공부할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문제 활용 측면에서 보겠다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고 끝나고 물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제자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어떤 형태로 구할 거냐면요. 간단한 두 수. 의 비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직각이 주어져 있고 낀 두 변의 길이가 4, 8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빗변의 길이 C는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으로 구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 각각의 변의 길이 B가 간단한 게 뭐예요? 1,
아, 1대2구나. 그럼 C라고 하는 건 1대2 대 루트 5인데 여기 비례상수가 얼마? 4로 비례상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4를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C라는 값은 4 루트 5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을 까먹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 역이 하는 게 무슨 역할이냐면 우리가 영어로 converse라고 얘기를 하죠. 직각삼각형을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냐 아니냐 디터미넌트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봐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냐면 세변의 길이 ABC가 주어진 삼각형 ABC에서 세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이 등식을 만족하면 이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다. 즉 각 C가 90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데 여기 피타고라스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세수도 바로 이 판정법의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3이고 이게 3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가장 짧은 얘가 3이고 이게 4고 이게 5야. 그럼 이게 5에 해당하는 이 대각이 직각이었구나 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피타고라스 세수죠. 그러면 보통 이 3대 4대 5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는 게 6대, 8대, 10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자주 기억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피타고라스 수입니다. 5대, 12대, 13. 이것도 이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인데 그 말은 가장 긴 변의 대각이 직각이었구나 라는 걸 알려준다 라는 얘기죠. 근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요거를 선생님이 교재를 2쇄를 인쇄하면서 추가한 이유가 올해 연계교재 그러니까 선생님 커리가 시작하는 2022년 11월 이후인 2022년 한 12월부터 2023년 3월쯤에 푼 문제 중에 3번인가 4번인가를 이용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를 2쇄 인쇄하면서 넣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8대 15대 17. 세 변의 길이가 8, 15, 17로 주어졌다면 여기가 직각이구나. 세 변의 길이가 7, 24, 25로 주어졌다면 여기가 직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피타고라스 수 이렇게 4쌍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우리 이런 거 한번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직각삼각형을 고르시오. 즉 직각삼각형에 무엇을 이용해라? 판정법을 이용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세수가 될 수도 있고요. 저 판정법에서 보통 이런 거가 쓸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특수각에 대한 1대, 루트 3대, 2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길이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1대 루트 2다. 그럼 여기 직각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거 1대 2대 루트 5다. 그럼 이것도 여기 직각이구나. 이렇게 길이 B를 우리가 따졌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세수에 대해서 C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성립하면 C에 해당하는 이 대각이 직각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직각삼각형을 고르시오. 3대, 4대, 5네. 그럼 여기 직각. 그럼 3대, 6대, 8. 이거 8의 제곱이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되나? 보게 되면 이게 1대 2잖아요. 그럼 여기는 1대 2대 루트 5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대 2대 루트 5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땡.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훨씬 쉽다는 거. 이것도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과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겨서 74번 봐보도록 할게요. 실전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었다. 선생님 옛날 기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기출도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도를 확인한다기보다는 물론 이런 건 참고 사항으로 보시고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두 점 an과 bn 인데 A에는 n, 0, B에는 0, n 플러스 1이 있다. 삼각형 OAN, BN 내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CN이라고 하자. 두 점 B의 n과 C의 n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요점을 P의 n이라고 할 때 AN, BN 선분의 길이를 n에 관해서 나타내시오. 자, 사실 여기 OAN의 길이가 n, OBN의 길이가 n 플러스 1
이기 때문에 an, bn의 길이는 얼마?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루트 2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선분 an, bn의 길이는 이미 다 구했어요. 2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이게 기출문제에서 발췌를 하다 보니 선생님 문제에서 p는 안 쓰였는데요? cn, 내접원 중심 안 쓰였는데요? 네, 안 쓰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뒤에서 배우게 되면 그때 이 기출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그때 OPN의 길이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선생님이 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출문제 그대로 일부 발췌하다 보니 이렇게 가져왔다 보시면 되시고 76번 요거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올해 수능 연계교재에서 나온 건데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는 기출, 연계교재에서 그대로 그 원문을 보고 발췌를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진짜 딱 하나 원문을 안 보고 기억에 의존해서 쓴 게 요 한 문제예요. 아, 그게 8대 15대 17이었는지, 5대 12대 13이었는지, 5대 12대 13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7대 24대 25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피타고라스 세수의 대표적인 쌍을 외우고 있다면 삼각형 ABC에서 A, B의 길이가 8이고 BC의 길이가 15이고 AC의 길이가 17이다 라고 주어지면 아하, 피타고라스 세수에 의해서 여기가 직각, 각 B는 얼마? 90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우리 또 직각삼각형에서 자주 나오는 요소 삼각 B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각 A에 대한 삼각 B라고 한다. 자, 이건 정의하는 거고요. 우리가 수학 1에서는 일반 각에 대한 삼각 함수를 정의하는데 여기서 삼각 B, 즉 예각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제한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 A는 우리가 S를 필기체로 이렇게 쓰니까 C분의 A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기로 했죠. C분의 A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코사인 A에 대한 거 얘기해 볼게요. 코사인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영어를 쓸 때 코사인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즉 C분의 B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탄젠트는 어떻게 쓰죠? T를 필기체로 우리가 쓰면 되죠. T를 필기체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니까 B분의 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는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의 각 요거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선 30도에 대한 특수각의 삼각비를 안다는 건 우리가 주어진 직각의 위치를 여기 그리고 해당하는 각 30도를 왼쪽에 두었을 때 이제 삼각비를 조사하는 거죠. 30도인 이 각에 대해서 각각 세 변의 길이비는 1대 루트 3대 2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값은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특수각 45도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5도를 각에 대해서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조사하면 1대 1대 루트 2가 가장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비를 구하면 사인은 루트 2분의 1,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 그 다음 탄젠트는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60도에 대한 특수각 60도에 대한 삼각비 요거 우리 같이 해볼게요. 세 변의 길이비 중 가장 간단한 거 1대 루트 3대 2 이걸 택하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닮음을 이용하면 닮음인 두 삼각형 예를 들어 다른 삼각형으로서 여기가 60도 직각인 그럼 여긴 30도인 삼각형은 2면 여긴 2 루트 3 여긴 4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닮음인 두 삼각형에서는 사인을 어떤 삼각형을 이용하든 왼쪽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을 이용하든 또는 오른쪽에 있는 이 큰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든 닮은 비는 삼각비는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비랑 닮은 비는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죠. 자, 우선 다시 돌아와서 60도에 대한 삼각비 사인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은 2분의 1 그다음 탄젠트는 1분의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이제 우리
특수각이 아닌 0도 90도에 대한 사인값. 자, 우선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 있습니다. 자, 4분원이라는 것은 원의 4분의 1쪽을 가지고 만든 부채꼴, 바로 요게 4분원이 되는 거죠. 수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네, 완성했습니다. 자, 4분원. 우리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사인 값이 바로 무엇이 돼요? 높이가 되는 거고요. 이 밑변의 길이가 뭐가 돼요? 코사인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각 A에 대해서 빗변의 길이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높이는 사인 A, 밑변은 코사인 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할 것이냐? 우리가 이 A라는 각을 점점 줄여나가면요.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사인 A, 사인 A, 사인 A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지, 사인 A가 점점 0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A가 0이 되면, 0도가 되면 사인 0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0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사인 0은 0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거꾸로 그럼 각 A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죠. 그러다가 90도가 되는 순간 높이가 1이 될 겁니다. 즉 그 말은 사인 90도가 얼마다? 높이에 해당하는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코사인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코사인은 무엇이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1일 때 밑변의 길이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빗변의 길이가 1일 때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이었어요. 그럼 각의 크기를 점점 줄여나가면 A가 줄어드는데 그때마다 밑변의 길이는 요만큼, 수선의 발 이만큼, 수선의 발 이만큼 점점 어때요? 늘어나면서 코사인 0도는 밑변의 길이인데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거꾸로 이제 각을 점점 A라는 각을 키워나가게 되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삼각형 밑변의 길이는 이만큼 해서 이만큼으로 또 이만큼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탄젠트를 알아볼게요. 자, 탄젠트를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 삼각형에서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반지름이 1이다 라는 거 혜택을 그렇게 우리가 받지 못해요. 왜냐면 탄젠트 A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길이도 1이 아니고 이 길이도 1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별로 좋은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이 그림을 쓰지 말고 이제 다시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이 더 큰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여전히 이 각은 A, 여전히 이 각은 직각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했죠? 이 삼각형에서 삼각비 구하나, 이 삼각형에서 삼각비 구하나 똑같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 구하나, 이 똑같은 각 A와 직각을 갖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 구하나 똑같다. 그래서 이때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므로 높이가 바로 무엇? 탄젠트 A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각을 점점 줄여 나가게 되면 아하, 높이가 탄젠트 A, 탄젠트 A, 탄젠트 A, 탄젠트 A 점점 줄어들어서 탄젠트 0도는 0이 되는구나. 그리고 각을 점점점 늘려나가게 되면 높이가 어떻게 돼요? 1분의 탄젠트 A, 탄젠트 A, 탄젠트 A 해서 점점 커지다 보면 이거 뭐예요? 이거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탄젠트 90도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탄젠트 0도는 0이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책에 우리 선생님이 예쁘게 정리해놨고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요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45도 특수각이네. 그럼 이거 1대 루트 2였으니까 이거 얼마? 5 루트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대 2였죠? 그래서 2대 1이니까 4의 반쪽인 x는 2. 자, 그 다음 여기가 60도면 1대 루트 3이죠? 그럼 이 값에 루트 3으로 나눈 x는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간단하게 활용을 이제 확인하고 활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삼각비의 활용은 수원뿐만 아니라 미적분, 뭐 기하에서도 계속해서 모든 선택에서 나오는데요. 삼각비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예각의 크기 세타만 주어지면 나머지 두 개의 변을 A와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봐볼게요. 빗변의 길이 A랑 여기 직각삼각형의 한 각 세타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렇지,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값을 Y라고 두게 되면 사인 세타의 정의에 의해서 A분의 Y 이렇게 구하는데, 그렇다면 Y는 이제 A로 곱해주게 되면 A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이 Y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얼마다? 그렇지, Y에 해당하는 이 값이 A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할 방법이긴 한데, 자, 이 각이 세타고 이 값이 1이에요. 그러면 1대 사인 세타라는 비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 말은 여기가 A면 사인 세타에다가 A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AC라는 이 높이는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A고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BC 길이를 X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의 정의에 의해서 A분의 X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 말은 X라는 게 A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 그렇지,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1대 코사인 세타라는 비를 이용하면 A면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으면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한 변의 길이 A가 높이로 주어진 경우네요. 자, 이렇게 높이로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A와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AB의 길이 봐볼게요. 자, AB의 길이분의 스몰 a의 값은 사인 세타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AB라는 것의 길이는 사인 세타로 나눠준 것, 즉 A 나누기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A 나누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B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빗변대 높이가 1대 사인 세타니까 이때 높이가 A면 여기는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BC 길이도 구해볼게요. 자, BC 길이를 구하는 방법. 자, BC 길이도, 자, 여기에서 높이가 주어졌을 때 밑변에 해당하는 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높이가 A로 주어졌는데 밑변의 길이 BC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BC 길이 분의 A가 탄젠트 세타인데, 이때 이 BC 길이라고 하는 건 A 나누기 탄젠트 세타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탄젠트 삼각비의 정의로 구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B를 이용하기로 했죠. 자, 그 B가 뭐예요? 이게 1이면 이게 탄젠트 세타야. 1대 탄젠트 세타란 말이죠. 그 말은 이 높이가 1로 주어지면 여기는 1 나누기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B를 이용해서 여기가 A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도 곱하기 A에서 A 나누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자, 이번에는 밑변 A와 한 예각 세타가 주어진 경우 구해보도록 할게요. 밑변의 길이 A, 끼인각 세타.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선분 AC의 길이는, 자, 얘들아 봐봐. 이 AC의 길이를 우리가 밑변과 높이는 탄젠트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A분의 AC라는 선분의 길이인데, 이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이걸로 곱해주게 되면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구해도 된다.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몇 대 몇? 그렇지, 이게 1대 탄젠트 세타잖아요. 근데 거기에 A를 곱했으니까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C의 길이, 미안. 이게 AC의 길인데, 그치? AC의 길이가 A 탄젠트 세타. 자, 그럼 이제 AB의 길이는 뭘까요? 밑변의 길이 A가 주어지고 이 각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 빗변의 길이는 빗변과 밑변이 코사인하고 관련됐죠. 그래서 코사인을 써볼까? 코사인 세타는 AB 분의 스몰 a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AB의 선분의 길이는 A 나누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A 나누기 코사인 세타.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우리가 하는 B를 이용하게 되면 1대 코사인 세타지.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1 나누기 코사인 세타. 근데 지금 여기가 스몰 a로 주어졌으니까 a 나누기 코사인 세타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봤는데 우리가 삼각비를 그러면 지금 정의를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냐? 자, 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탄젠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요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좀 짧게 줄여서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y축은 사실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지울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x축의 양의 방향은 이쪽으로, 즉 반식의 방향으로 생각하는데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주어진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m이라는 건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삼각 B와 누구? 기울기의 관계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관계는 어디서 처음 배우냐면 수학 1에서 배웁니다. 왜냐면 이 세타라는 게 예각을 벗어난 일반 각의 범위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타가 0도와 90도 사이에 있으면 그때는 탄젠트 세타는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기울기인 m, 즉 탄젠트 세타가 무엇이다? 양수가 됩니다. 아, 선생님 근데요 왜 m이 탄젠트 세타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이 주어진 직선을 빗변으로 하는 주어진 이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직각삼각형 생각할 수 있죠. 왜? 이거 선생님 이거 밑변의 길이 2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이 되도록 더 작게 우리 만들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게 되면 자, 밑변의 길이를 1인 직각삼각형 만들면요. 이 높이가 뭐가 돼요? 탄젠트 세타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인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예요? x의 증가량 분의 좀 예쁘게 볼까요? x의 증가량 분의 다른 색을 잠시 골라보겠습니다. 자, 핑크와 보색 관계 연두 정도.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면 x의 증가량 얼마? 1. y의 증가량 얼마? 탄젠트 세타. 즉,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x 증가량, 높이가 y 증가량이잖아요.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1분의 탄젠트 세타고 그게 기울기 m, 즉 직선의 기울기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즉 직선이 이렇게 더 낮아도 되고 더 높아도 되는데 아무튼 x축의 수직이 되기 전까지 이 사이 범위에 있으면 그 기울기 m은 탄젠트 세타인데 그것은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탄젠트 90도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타가 이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경우는 자, 수학 1에서 배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런 직선들이 되는 거죠. 자, 그때도 여전히 m은 탄젠트 세타이지만 이때는 우리가 일반각 세타에서 생각했을 때 음수다라는 걸 기울기가 음수니까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많이 구한다? 그렇지.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 이용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이래요. 탄젠트 세타를 바로 못 구하면 그 주어진 직선과 x축과 직선이 이루는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가 주어진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그게 기울기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전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사실은 써머리 하면 요거예요. 자, 각 주어지고 한 변의 길이 주어지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 인데 그건 뭐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B를 알면 되는 거지. 이게 1이면 얘는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게 1이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탄젠트 세타, 여기는 얼마야? 1 나누기 코사인 세타. 왜냐면 1대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자, 그럼 이게 1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1 나누기 탄젠트 세타. 그럼 여기는 1 나누기 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만 외우시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10으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도 10 사인 세타, 10 코사인 세타. 여기가 1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10 나누기 코사인 세타, 10 곱하기 탄젠트 세타. 자, 이 AC의 길이가 10이다.
그러면 10 나누기 탄젠트 세타, 10 나누기 사인 세타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념 바로 확인해 보지요. 자, 개념 바로 확인. 자,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각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게 세타고 여기 10이 주어졌네요. 그럼 x는 10 코사인 세타. 자, 여기가 여기가 5고 x. 자, 둘이 사인 관계인데 여기가 세타죠. 그럼 x는 5 사인 세타. 자, 여기가 2라고 주어졌고 이 각이 세타입니다. 둘이 사인 관계죠. 1대 사인이었으니까 x는 2 나누기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4네요. 둘이 탄젠트 관계죠. 1대 탄젠트니까 x는 4 나누기 탄젠트 세타.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세타네요. 그럼 x는 3 탄젠트 세타. 자, 여기가 2고 이 길이가 x네요. 그럼 x는 이게 코사인 관계니까 2 나누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자,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O'PH. 이게 기출에 있는 기호를 그대로 따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지 않아 보이는 기호입니다. O'PH인데 O'P의 길이가 E-R, O'H가 R이고 요 각이 세타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R을 세타에 대해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이 두 변의 길이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관계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E-R분의 R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 써도 될까요? 이 R이라고 하는 건 E-R 곱하기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자, 뭐 두 번째 걸로 썼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전개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R을 세타에 대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R은 어쩌고저쩌고 세타다 요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R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배해서 이항해서 계산하게 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R이 우변에 남은 거 2 사인 세타.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건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엔 수능 연계교재에서 나왔던 거. 사실 선생님은 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었거든요. 중학도형 우습게 보지 마라. 중학도형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라. 사실 여기에 지금 이 강의에 넣지 않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삼각형 넓이 할 때 삼각형 넓이를 못 구해서 수능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자, 수능 연계교재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림과 같이 두 점 F, F'. 선생님 이거 기하 선택하는 기하 수능에서 보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기하 문제는 맞습니다. 네, 소연쌤이 기하 강의를 EBS에서 많이 했죠. 자, 올해 또 열심히 하고 지금 쉬고 있는데요. 네, 제가 기하 강의를 많이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는 자주 쓰이니까 이 문제에서 가져왔을 뿐이고요. 자주 쓰인다. 자, 위에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요. 투점 F와 F'. F가 2루트 3,0이고 F'이 마이너스 2루트 3,0이구나 로 주어져 있고요. 인거와 곡선 H 위에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에서 A가 여기 있고요. 접선을 그렸는데 그 접선에 대하여 투점 F, F'에서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게 H1, H2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요. H1, H2 이 길이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기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지금 더 단순해졌어요. 문제 오히려 쉬워졌어. 왜냐면 이게 기하 문제면 타원의 방정식이 이건데 또 타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구하는 공식 두 가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뭘 쓸까? 그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하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근데 단순하게 이걸 중학도형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그래도 구할 수 있겠느냐? 자, 선생님 별소리 다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다면 맞아. 선생님이 이 접선이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그 직선과 x축이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셨어. 그치? 근데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탄젠트 세타는 뭐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근데 또 주어진 조건은 뭐밖에 없어? H1, H2의 길이, F'의 좌표, 이 두 가지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각이 세타입니다. 이 각이 세타예요. 마찬가지로 막꼭지가 이 각이 세타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아, 지금 주어진 선분의 길이가 H1, H2랑 FF' 요 두 개의 길이가 주어졌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내가 각 세타에 대한 뭘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코사인 세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봐봐봐. 얘들아 봐봐. 지금 이게 왜 수선의 발이야?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니까 수선의 발 내렸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 삼각형에서 세타에 대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분의 이거, 즉 코사인 세타를 알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각각 이 길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대신 뭐가 주어졌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주어졌어. 하지만 괜찮아. 이거 더하기 이거는 다시 이거 분의 이거는 뭔데? 그게 코사인 세타지. 안 그래요? FF' 길이분의 H1, H2의 선분의 길이도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4루트 3. 이 길이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2. 그래서 문제에서 얻은 게 2루트 3분의 1이에요. 아,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2루트 3분의 1이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높이는 루트 11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1분의 루트 11에 해당하는 루트 1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 즉 무엇?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비가 탄젠트야. 근데 뭘 구하는 거? 코사인 구하는 거.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 기하 문제나 중학도형 들어간 곳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유연한 아이디어로 삼각비, 내가 하찮게 봤던 그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쌤19 이용해서 중학도형의 첫 번째 시간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고3 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고교 수학 상식,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성적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빈틈을 채워드릴 테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우리 멋진 꿈 같이 더 빛나게 만들어봐요. 안녕!